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아마 요즘 이분들의 심정이 아닐까요? 유치원 원장, 교사, 누리과정 대상 아이를 둔 부모님들 말입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은 피가 말랐고 여론은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은 일단 긴급하게 예산안을 짜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무산됐습니다. 보육대란 장기화가 걱정되는 서울시.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서울시 누리과정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팍팍한 서울시, 여기에 고질적인 전세난까지 더해져서 올해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깨질 수도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입니다. 수도권 뉴스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서울로 들어온 전입 인구는 158만 9천 명, 떠난 인구는 172만 7천 명이었습니다. 18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서울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전세난 때문에 탈서울하고 나서 인경기도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구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큰 곳 9만 4천 명가량이 전입한 경기도였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02만 2천 명입니다. 이러다가 1,000만 명이 채 안 될 처지에 놓인 서울시입니다. 자,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무거운 소식 많지만 음악만은 좀 경쾌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인데요. 버스터 포인덱스터 Hit the Road Jack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서울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임시 편성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임시 편성도 물 건너 간 상황입니다. 보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박래학 의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사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박래학입니다. 예. 자, 사실 2개월분 예산 임시 편성이라는 대안이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예. 전향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지 않겠는가 이런 좀 안심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걱정이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임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나 진짜 이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고통을 주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예. 사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이 누리과정 예산이 좀 편성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유치원은 네. 원래 좀 배정이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의회에서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런 대안이 또 나오게 된 배경인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원래 임시 편성될 예정이었던 예산의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420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렇죠. 예, 교육부 예산은 이미 유치원 부분은 유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린이집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면 같이 줘야 된다는 개념이었죠. 예. 그래서 유보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어머님들한테 10번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나 이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야 되는 어린이집, 이 예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집행은 가능한 액수라는 말씀이죠? 가능하죠. 유보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영혼을 주면서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약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해놓고 지방정부 보고 책임져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이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예술만 잘 나면은 책임을 지겠노라고 해놓고 지금 이 예산이 지방정부에 전부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판단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뭐 국고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논리 자체를 다 양측의 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과 아이들과 이 부모님들을 또 교사들을 볼모로 해서 정부와 정책 대결을 펼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사실 빗발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이 부분은 유보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데 유치원을 볼모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어린이집 부분이 지금 영혼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 교육청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또 이 교육청의 실제 부채 비율도 서울시만 해도 한 38.8%가 돼 한 40%가량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벌써 50%가 넘습니다. 의장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고로 해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기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유치원 예산이 있지만 집행이 안 된 거는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지금 유치원 거를 집행을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내용 이틀 전에 의원총회에서 그래도 좀 예산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2개월치가 좀 그래도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거 좀 가능한 것으로 보도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됐는지 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부결됐다기보다는 부결이 되면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요. 유보를 시킨 겁니다. 아예 의결 자체도 안 된 거, 그 전에 유보가 된 거다. 유보가 된 것이지 부결된 거는 좀 적절치 않은 용어 같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금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예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상정은 우리 의총에 상정을 했는데 그거를 결론을 못 내린 거죠. 그래서 시간을 더 두고 하자.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은 그더라도 같이 주자는 또 이 팽팽한 그 어린이집, 유치원 두 달이면 같이 두 달을 주자 이런 또 얘기도 나왔고 또 정부에서 그 누리과정 예산 예비비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미 편성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그 의원들 사이에 또 격양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그 부결이라고 워딩이 나왔어요. 이거를 만약에 부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아직 그 임시 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요. 결론은 언제 나는 겁니까? 그래서 2일날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2일날 의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놔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다음 달에 해봐야 이제 뭐 며칠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당장 또 유치원의 우리 교사님들 그런 부분에 뭐 신용카드가 뭐 이렇게 잘못되니 어쩌니 이런 또 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길래 교육과 상의해서 교육감님이 대출은 해주는 걸로.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의해서 사립 유치원의 경우죠. 해드리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반대 입장에 있었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그 쟁점 논리는 좀 일단 한 수 접는 거네요. 만약에 집행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좀 총의가 모여지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우리 또 의장단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해 애들을 볼모로 해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기성세대에서 예. 이건 논의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중앙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 팽팽한 선을 긋기 때문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상위법이 우선이냐 시행령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그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 그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 사립 유치원들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시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이자 부분은 미미합니다. 예. 특히 또 그분들이 전부 다 요청이 들어올 사항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예. 그리고 또 이 불과 며칠이면은 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몇 달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다음 달 넘어가면은 설 연휴가 이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설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좀 일부러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유권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지형에 맞게 유리하게 좀 이거 여론몰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요. 예.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야 교육위원들이 이거 2년간을 거의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예. 오늘에 시작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했건만은 예. 결코 해결이 안 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고 예. 예산이라는 건 편성을 할 때 1년 12달을 전년도에 편성해서 예.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2달을 한다든가 반년만 이건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전국 17개 시도 부분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예. 제대로 된 편성한 시도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이건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참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임시 방편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이 좀 책정되기 전까지 사립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의장께서는 그렇게 이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치원들이 그 이자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누가 냅니까? 이자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립 유치원이 내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나갈 수 있다. 그건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요. 방법은 비용을 쓰더라도 한번 방법은 찾아봐야 됩니다. 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2일이거든요. 2월 2일. 이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제였습니다. 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을 편성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1,641억 원어치를 편성을 해서 사실상 그 경기도 보육대라는 막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 예산도 처리한다 하더라고요. 서울 시민들 굉장히 이거 보면서 불만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같이 마음은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을 볼모로 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편성을 했죠. 조금 전에 부채 비율이 38.8%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대 8. 8화를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2화를 지방정부가 걷어들이고 세출은 6대 4입니다. 그렇게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 문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흘러나온 부분입니다. 그 교부금 자체를 좀 늘렸다. 이게 이제 교육부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교부금 자체가 늘렸기 때문에 설령 그 교부금 안에 그 지방채까지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됐건 일단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합니다. 이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면서 91년도부터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5조 한 5천억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한 39조 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합해서요. 교육청 서울시 다 합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변화가 왔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그런 차이 부분들이 그만큼 늘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부채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세출은 늘어났죠. 세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좀 정부와 지자체 간 계속 이견이 있는데 일단 서울시가 가장 좀 대표성도 있고 많은 또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좀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요. 예. 이 복지 예산, 이런 굵직한 예산들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좀 달라가지고 지방정부가 이거를 전가를 해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제2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대화를 해서 풀어서 과연 애들을 교육을 볼모로 해서 이러한 현상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 잘하는 새싹에게 미래의 꿈나무한테 심어줄 게 뭐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좀 지방정부가 얼굴을 맞대고 이런 문제 해결할 부분 정확히 해결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교육청에서도요. 각 학교에 지금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환경 개선비가요. 들어갈 돈이 많죠.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마냥 돈만 또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환경 개선도 좀 계속해서 애들 지금 밥 먹는 급식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또 체육관 비가 오면 그 안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체육관 없는 데도 한 160개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앉아서 공이 좀 상의를 해야 될 그 시점이 왔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아이디어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 좀 잘 감안해서 다시는 이렇게 좀 아이들과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볼모로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안명식입니다. 원래 전공은 기계과 전공인데요. 택시기사가 없을 당시에 나이 어려서 누가 친구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21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45년 됐습니다. 저 옛날에 지하철 공사할 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는 걸 봤을 때가 가장 아팠고 좋은 일은 손님이 돈을 놓고 내려가지고 그때 찾아주는 기억이 제일 납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쉽니다. 손님들한테 안전하게 모셔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맥히는 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아마 거기가 제일 많이 맥힐 겁니다. 영업용 기사로서는 이제 단속 대상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손님들은 바쁘다고 빨리 가자 그러고 그랬을 때 단속을 약간 순서 단속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같이 화합해서 더 바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부 모여서 인사 서로 좋게 자 우리 오늘 화이팅 한마디 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열심히들 일하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 우리 안영식 택시기사님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였습니다. 숨어서 단속하는 거 이게 정말 참 그렇죠. 속도든 뭐든 다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왜 올림픽대로 쭉 달리고 있는데 속도 계측하는 곳 위반 측정하는 곳 지나서 다시 속도를 조금 올렸는데 거기서 또 잠복해서 속도 위반에 딱 걸렸을 경우에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는 필수죠. 그런 가운데 참 운전하시는 분들 고단하고 말 못할 사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식 기사님 정말 기계 전공 출신의 45년 베테랑 기사거든요. 오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올해의 소망, 그죠? 가족들 건강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영식님께 보내드릴게요. 자, FM 94.5MHz YTN 뉴스 FM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 그중에서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이런 선물 드립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참여 방법이요.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연 한 통 이 번호로 꼭 보내주세요.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자, 오늘도 우리에게 여행과 맛을 알려줄 분입니다.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좀 멀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훌쩍 떠나기 좋은 가까운 곳으로 갈 건데요. 맞춰보세요. 갯벌을 품은 바다가 있고 네. 요새에 대항했던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고 마음 쉬기 좋은 아담한 절집도 있고 예쁜 카페가 많은 아주 가까운 섬 아닌 섬이 하나 있어요. 저희 주변에. 여의도인가요? 갯벌이 있었나요, 여의도에? 오늘 강화도인가요? 강화도? 맞습니다. 예. 그 애잔하면서도 약간 낭만적인 기운이 감도는 강화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요맘때 가면 약간 낙조를 즐기도 굉장히 좋고 작은 그렇죠. 축제 같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겨울 주말 여행지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역사적인 그런 볼거리가 많잖아요. 돈대나 여러 건 초지진이나 해서 약간 흔적들이 있긴 한데 예. 솔직히 겨울에는 좀 돌기에는 조금 추워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날이 풀리시면 그 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기 좋은데 그 코스는 제가 봄이 되면 다시 한번 걷기 좋은 길로 안내해드리고 오늘은 약간 계절적인 감을 느낄 수 있는 곳들로 안내해드릴까 해요. 그 지난주에 그 네. 여행지를 가게 되면 특히 추운 겨울은 어느 한 지점을 좀 집중 공략해라. 그렇죠. 맛이든 장소든. 그렇다면은 강화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펜션이 떠오르거든요. 펜션이요? 네.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주로 강화도에 가면 저는 약간 펜션보다는 조금 더 자연적인 걸 좋아해서 예. 강화도에는 펜션도 많은데 글램핑장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글램핑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저희가 캠핑 장비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캠핑 장비를 풀로 다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가서 내가 캠핑 온 듯 환경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요즘의 트렌드는 펜션보다는 글램핑이 조금 더 각광받고 있어서 자연과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 장비와 모든 도구들이 다 갖춰진 몸만 가셔서 그런 캠핑인 캠핑을 거죠? 즐길 수 있는 걸 글램핑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갈만하고 이거는 뭐 가족들 단위로 가도 되겠네요. 가족들 단위로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룸들이 뭐 2인실, 3인실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침낭을 더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빙어, 송어 축제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요? 이게 중간에 가시면 강화도 안쪽에 그 왕방마을 인산낚시터에서 송어랑 빙어 축제가 한창이더라고요. 가면 약간 좀 따뜻하게 하고 가셔야 되긴 하는데 그 작은 물고기를 잡는 빙어 잡는 손맛도 느낄 수가 있고 예. 내가 잡아서 자급자족 하듯이 바로 잡아서 탁 그 튀어오르는 빙어를 팍 튀겨서 먹으면 그 고소한 맛이 기가 막혀요. 바로 그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빙어, 송어 축제 이거 외에 좀 다른 매력은 없을까요? 빙어, 송어 축제에서 이렇게 낚시로 물고기를 잡고 네. 좀 드신 다음에는 그 강화도 하면 낙조잖아요. 그렇죠. 그 장화리라 그 강화도에는 여기저기서 낙조를 볼 곳이 진짜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강화도에는 그 장마리는
그 강화도 내에서 가장 일몰 장소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약간 거기에 가시면 그 장화리 낙조마을은 갯벌이 되게 쫙 펼쳐져 있어요. 썰물 때가 되면 그러니까 바다가 풍경화를 그린 듯 갯벌에 이렇게 문양이 남겨 있거든요. 그러면 해질 무렵이 되면 오늘의 하루를 다 끝낸 해가 그 갯벌에다 몸을 부비면서 이렇게 딱 바다에 스며들듯 하루와 작별하는 그 풍경이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약간 태양이 집에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싹 스며들듯 멀리 가는데 그 풍경이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 마치 뭔가 그 요리할 때 카라멜이 그 프라이팬에서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약간 일출도 그렇지만 일몰도 잘하면 뷰가 맞으면 오메가의 일몰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 또 이곳이에요. 갯벌 사이로. 네. 강화도 하면은 어떤 게 맛있을까요? 아까 빙어 송어도 있고 뭔가 그 강화도면 나오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무예요. 강화도 순무라는 그 작물인데 그걸로 만든 김치가 되게 맛있는데 제가 강화도에 갈 때마다 가서 밥 먹는 집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는 왜 제가 겨울 칼바람이 익어가는 과메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겨울 되면 또 하나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래기예요. 시래기. 그 겨울바람에 꾸덕꾸덕 그 말라가는 그 시래기를 잘 데쳐 먹으면 맛있는데 강화도에 가면 대땡땡이라고 시래기밥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바닷물에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시래기를 꼬들꼬들 잘 말려놓고 솥단지에다가 밥을 해요. 밥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뜸을 들일 때 그 시래기를 넣어가지고 살짝 그 익혀내는 거죠. 나중에 그 밥과 함께 시래기를 넣고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밥은 밥대로 차지고 그 시래기가 입안에 사금사금한 만큼 식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순무김치까지 딱 더하면 든든한 한 끼가 되죠. 국으로 먹는 게 좀 맛있더라고요. 국으로 시래기탕 같은 거. 그렇죠. 이 집에서는 국물 하나 추천드리는데 메밀 칼싹두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메밀 칼싹두기. 칼싹두기. 예, 이게 원래는 경기도의 음식인데 메밀을 칼국수처럼 끓이는 건데 메밀 자체가 그 점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넙적넙적하게 칼로 싹둑싹둑 끊어서 이제 썰어서 끓여 먹는 약간 칼국수 같은 느낌인데 바지락을 넣어서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약간 메밀이 풀어주면서 약간 진득한 점성이 있는데 시원한 듯 입안에 감기는 맛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그 보통 가시면 다 이렇게 시래기 밥하고 이 칼싹두기를 같이 즐겨보시거든요. 같이 먹는 게 같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꼭 순무김치는 꼭 챙겨서 드시고요. 참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포항 구룡포에서 과메기를 또 맛봤다면 오늘은 가까운 강화도에서 맛있는 이 음식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도 또 궁금하네요. 지금 막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맛있는 여행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过得好吗? 네, 过得挺好的.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효진 아나운서, 우리 어제 배운 중국어 한 번씩 따라해보셨나요? 그거 아프다. 네. 텅. 그렇죠, 텅.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아파서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비련의 주인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그 아픈 과정에 나오는데 그 드라마는 또 우리 국민들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중국인들도 우리 한류 열풍이 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드라마 참 좋아하죠. 네. 한국 드라마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이 중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방송 후에 몇 시간 안에 중문 자막을 입힌 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를 사전 제작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을 기획하고 또 동시에 상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 한국 드라마가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뒤에 올라온다는 거. 이거 저작권 문제 이거 잘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거 뭐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그 중국어로 드라마는 뭐라고 합니까? 네, 드라마를 중국어로는 리엔슈쥐라고 해요. 리엔슈쥐. 한 번 더, 리엔슈쥐. 리엔슈쥐. 요거 이제 한자 발음 그대로 따지자면 연속극이거든요. 연속극을 중국어로는 리엔슈쥐라고 합니다. 리엔슈쥐.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봤을 때는 한국 드라마에 반했다. 너무 좋아한다 할 때 이 반했다는 뭐라고 합니까? 반했다라는 표현은 미상라.
미샹러. 네, 미샹러. 미샹러. 네, 이때 미라는 표현은요. 네. 빠지다, 심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 네, 미. 네. 아래에서 위로 미.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명사 단어 뒤에다가 미란 단어를 붙이게 되면 네. 어떤 분야의 팬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구 팬의 경우는 네. 지오미. 지오미. 한 번 더 지오미. 지오미. 가수 팬들은 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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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요. 네. 자, 반했다. 미샹러. 미샹러.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6640번님, 저는 문정아 선생님의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 반했습니다. 니샹라. 앞으로 매일매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6640번님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함께 중국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냥 아주 가볍게 이거 좀 궁금한데?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중국어로 이건 뭐라고 하지? 이럴 때 샵 0945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운전하면서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디오를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 희로애락들,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전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이번 참여를 해드릴 테니까 샵 094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 출입하는 한동호 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한동호입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YTN 우철희 기자가 자기 집을 공개하면서 집값 리포트 만들어서 SNS상에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우리 한동호 기자 같은 경우는 요새 집값도 비싸고 전세도 없다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저도 우철희 기자랑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 저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도 좀 구해보려고 부동산을 좀 다녀봤는데 매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는 특히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다가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게 되면 이걸 얼마를 걷어낼지 계산하는 거죠. 전월세 전환율, 이게 좀 여전히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데요. 예. 지난해 4분기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6.4%였습니다. 바로 전기간인 3분기와 같은 수준인데요. 이 도심권의 단독 다가구 주택 평균은 8.8%로 2.2% 정도로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서부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5.3%로 가장 서울에서 이율이 낮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전월세 전환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중금리보다는 높아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우리 한동호 기자, 지금 장소가 어딘가요?
네, 저희 해운상가에서 오늘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가 좀 울리고 약간 좀 음질이 불안정해서 전화 지금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좀 감안해서 한번 이동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특히 참 지난해 4분기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6.4%였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한동호 기자. 네. 네, 목소리 잘 들리네요. 목소리 좋네요. 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예, 철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철새에다가 위치 추적기죠. GPS 달아서 좀 조류독감을 감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새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 조류독감을 막기 위해서 이 한강 주변에 서식하는 철새에게 이 30마리의 GPS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이 30마리의 철새에 GPS를 부착해서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데요. 이 GPS가 부착된 철새가 국내외 조류독감 발생 지역을 다녀간 뒤 서울로 오면 관계기관에 즉시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문자를 받은 기관은 즉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어 앞으로 신속한 방역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가 네. 철새에게 GPS를 붙인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그래요? 이 스마트폰만한 크기의 GPS를 이게 등에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새한테는 조금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날다가 무리해서 좀 뒤처지지 않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간들을 위한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좋지만 철새 자체에게 또 무리가 가면 안 될 텐데 이것도 좀 우리 한동호 기자가 잘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따뜻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독거노인 등을 위해서 4년째 저금통을 기부했다고요? 네, 서울 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4곳의 아이들 200여 명이 각자의 저금통 하나씩을 기부했습니다. 예.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1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요. 이 전체 금액은 130만 원, 이 저금통 하나에 5천 원 볼인데 돈 액수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참 대견합니다. 예. 이러한 저금통 기부는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저금통을 기부받은 성복군은 이 아이들에게 첨사증을 발급하고 이 돈을 독거노인 생활비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 장학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아, 참 130만 원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따뜻한 소식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브라이언 힐앤드의 Sealed with a Kiss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죠. 공자 등동산 이소노, 등태산 이소 천하.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아 보였고 태산에 오르니까 천하가 작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과 교육 둘러싼 정책만큼은요. 정책 관계자들이 정말 태산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큰 마음, 큰 정치를 견지하고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방송을 마칠 때쯤 드네요. 수도권 투데이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